겨울 추위가 가면 모두가 봄을 기다립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나무, 풀, 그리고 야생화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삭막한 겨울 풍경에도 2월 말쯤이면 봄 소식이 전해집니다. 집 가까이 주변이나 산이나 덜에 피는 냉이, 봄이 오는 길목에 까치가 물고 온 봄 소식에 피어난 봄 까치꽃, 생명력과 친화력이 무척 강해 한겨울에도 조금 햇살만 있으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유럽에서 기호한 식물이지만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쯤도 산에 가다 보면 아직까지도 가을의 흔적이 있습니다. 산길 옆 열매가 익으면 갈라지는데 박이 쪼개졌다고 하여 유리된 박주갈이 방금 씨방이 쪼개져 바람에 자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박주가리가 씨방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촬영도 순광 촬영이 좋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역광 촬영하기 위해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역시 같은 조건으로 해를 기다려 적광 촬영합니다. 겨울의 메마른 환경은 역시 역광 촬영이 우선입니다. 박주가리 씨앗은 긴 관모를 가지고 있어 이 관모의 길이가 길며 씨앗은 겨울 바람을 타고 멀리 분포합니다. 설중 야생화라고 하는 설중 변산바라꽃, 겨울잠에 당황하여 화려한 꽃송이를 활짝 펼쳐 보이지는 않지만 눈과 얼음에도 굴하지 않고 강인함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점 제비과에 속하는 둥근틀 제비꽃이 같이 핍니다. 제비꽃 가운데서 가장 먼저 피는 종이고 겨울 내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조금 산으로 올라가면 울개불나무가 앙상한 가지에 피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뻐 보이는 꽃술이 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렇게 남해부터 시작한 야생화 봄 소식이 3월에 접하면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 자라는 갯벌들, 꽃말은 자유친절입니다. 갯벌들은 삭막한 겨울이 가고 따사로운 봄이 왔음을 먼저 알려주는 봄의 전령입니다. 갯벌들 촬영도 역시 검은 뒤 배경을 붙삼아 역광 촬영이 좋습니다. 갯벌들 꽃은 검은 회색을 띠다가 붉은 수술이 2개 나오며 노란 꽃가루를 터뜨려 노란색이 됩니다. 갯벌들 꽃을 버들강아지라는 이름은 갯벌들 꽃을 보면 털이 복실복실한 강아지가 연상된다는 민족 정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 냉이의 성큼한 봄 내음을 맡아야 하는데 벌써 냉이꽃이 여기저기 피었습니다. 잡초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예쁜 꽃입니다. 꽃말은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릴게요 입니다. 냉이에 비해 꽃다지는 무관심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 논밭이나 양지 바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꽃다지와 냉이가 함께 지천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이에 관심을 두고 꽃다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꽃다지 꽃에 무관심이라는 꽃말이 붙여진 것이라 봅니다. 냉이 촬영은 보통 윗면에서 촬영하는데 필요하면 냉이 줄기를 앞으로 당겨서 꽃을 약간 눕힌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이같이 흰 꽃 같으면 양지 촬영보다 그늘이 있는 음지 촬영이 좋습니다. 아니면 몸으로 빛을 막아서 촬영합니다. 좌우 상하 핀을 맞추기 위해서는 냉이꽃과 카메라는 사방 평행이 되어야 하며 카메라 파인더를 보면서 전체 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카메라 초점 확대를 시켜 배율이 커진 상태에서 꽃 주위 부분의 핀을 봅니다. 핀이 맞지 않으면 카메라를 좌우 상하 움직여 이동하여 보면 전체 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작은 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점 확대 사용을 합니다. 초점 확대하여 좌우 상하 전체 핀을 맞춤하다 부족하면 꽃을 약간 움직여서 핀을 맞춥니다. 핀이 맞추어졌으면 다음 조르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조르개 조임 정도는 딱히 정한 것이 없고 뒤 배경 흐림 정도를 고려하여서 배경 흐림은 부재로 냉이꽃을 도와주는 배경이며 적색 부분 흐림 정도가 맞다는 지점에서 조르개는 가능한 최대 조임을 합니다. 이 꽃다지도 같은 배경색이고 뒤가 좀 어수선합니다. 뒤 배경 녹색보다 검은 배경이 좋겠고 같은 보색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은 조르개를 개방 효과하여 촬영하는 것 외에는 조르개 조임 정도는 뒤 배경 위주로 최대 조임하여 한 컷 촬영 후 다시 여러 컷 조르개 조임을 조금 열었다 조였다 하면서 여러 컷을 촬영합니다. 다음 봄철 냉이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붑니다. 카메라 셔터는 250분의 1초 이상 되어야 바람에 흔들리는 냉이 사진이 안정됩니다. 봄 기운이 지면을 데울 즈음 산중턱 흙 속에서 밖으로 나올 날을 중부 지방에서는 손꼽아 기다리던 변산 바람꽃이 고개를 내밉니다. 봄을 기쁘게 하여주는 변산 바람꽃이 사는 곳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작은 돌들이 모여있는 뜸바구니 사이로 삐집고 올라오는데 줄기가 가늘어서 조그만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돌들이 모여있고 조그만한 바위와 변산 바람꽃이 모여있는 장소이면 촬영 장소로서는 매우 선호합니다. 겨울에 마른 풀이 없고 낙엽으로 덮여있는 지면 예초롭게 삐죽 솟아오른 변산 바람꽃. 변산 바람꽃 역광 촬영은 자생 장소에 오전 10시까지 도착하여 기다리면 좋은 뒤 배경 검은 그림자를 만납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1월 말쯤 복수출을 본다지만 경북 지방에는 3월 중순쯤 되면 산기슭에 눈이 녹고 낙엽이 덮인 땅속에서 꽃만 불쑥 튀어나온 것이 황금색 잔처럼 생겼다고 하여 축금 잔화라 부릅니다. 복수추는 굵고 짧은 뿌리를 땅에 박고 겨울 나기를 기다리다가 미처 봄이 오기 전에 성급하게 꽃망울부터 올려보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면 부풀어 오르듯 꽃망울이 커집니다. 복수초 촬영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얘기 드립니다. 이 사진 경우 카메라 앵글도 약간 높은 것도 좋지만 아래 사진은 복잡한 주위 환경 속에서 복수초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조금 높게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꽃 뒤에 좋은 소재, 예를 들어 나무 둥치나 바위가 있으면 가끔 앵글을 높이겠지만 이 경우는 카메라 앵글을 지면 가까이 최대로 낮춰서 촬영하였습니다. 앞에 이 사진이 어지러운 대신 카메라 앵글을 바짝 낮추어 촬영한 사진은 뒤 배경이 능선 너머로 정리되어 제법 쓸만한 사진으로 되었습니다. 봄 야생화 촬영은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추어야 합니다. 작은 봄 야생화는 높은 카메라 앵글로서는 좋은 사진 촬영이 어렵습니다. 주위 환경을 이용하여
복수초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깨끗하며 깔끔한 사진도 좋지만 주변 나무 둥치를 이용하여 생동감을 불어넣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의 시가 나올 듯이 촬영합니다. 나무 둥치 밑에 옹기종기 모여 바람에 흔들리는 형제 복수초. 본인은 촬영하면서도 소설을 씁니다. 사진 촬영에 느낀 감정을 넣습니다. 그리고 주위 빛과 그림자, 낙엽, 조그만한 돌 속에서 꽃 모양과 색을 이용합니다. 화면에 주어진 사진 크기도 중요합니다. 나무 둥치에서 비좁게 나오는 복수초를 표현하려면 사진을 약간 크게 촬영한 것도 조금은 감정에는 보탬이 됩니다. 사진의 감성은 조그만한 차이로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촬영 장소에서 노출을 조금 변화시키면 사진 감성이 달라집니다. 이 두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촬영은 여러 노출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며 촬영함이 좋을 듯 합니다. 카메라 구도 앵글은 다방면으로 촬영함이 좋습니다. 복수초 꽃 같으면 위에서 내려보면서 촬영하여 보니 본인도 좋아 보입니다. 본인 역시 맨날 앞에서 촬영하다가 앵글을 바꿔 보니 좋습니다. 복수초 뒤 배경 부분에 가방 그림자를 만들어 촬영합니다. 그림자를 만들고 카메라 앵글을 낮추어 촬영합니다. 사진이 한층 선명하고 돋보입니다. 그리고 뒤 배경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 좋은 촬영 조건으로 만들어 촬영합니다. 검은 뒤 배경으로 정역광으로 촬영하여 새로운 감성 사진으로 만듭니다. 촬영 사진 크기를 좀 줄이니까 좀 삭막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까지 사진 얘기 드린 것은 본인 촬영 방법 생각입니다. 보시는 분 조금이라도 참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